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남국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요, 댓글 조작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드루킹의 실체는 무엇이냐? 1월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점에 왜 유독 정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들이 기사가 부각이 되느냐?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좀 문제 삼았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도대체 시작된 것이냐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요. 예. 지난 1월 17일에 어떤 내용의 기사가 올라오냐면 당시에 그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두고 굉장히 찬반 양론이 팽팽했을 때입니다. 그 남북 단일팀이라는 어떤 정치적 의미도 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 열심히 준비해온 우리나라 선수들 일부가 경기에 서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컸는데 당시에 그 기사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뭐라고 댓글이 달리냐면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지금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이런 사실상 지금 정부에 조금 반대하는 그렇죠. 정부의 단일팀 정책에 반대하는 댓글이 올라왔고 그 댓글이 정말 순식간에 보면 저 밑에 작은 숫자가 42,000 뭐 써 있는 작은 숫자. 저게 지금 공감. 그러니까 이 댓글을 추천한다. 이 댓글에 공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저 공감 숫자가 순식간에 몇만씩 막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걸 보고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는 누군가가 어떤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댓글 공감수를 늘리는 것이다. 굉장히 조직적인 뭔가 움직임이 있다. 조작 움직임이 있다라면서 민주당에서 가장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 역시도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수사를 해달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민주당이 저런 비슷한 수상한 정황들을 여러 개 캐치를 해서 경찰에 실제로 고발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1월 달에 발단이고요. 이 사건의 발단이었고 2월 초에 경찰이 사이버수사대가 정식 수사에 들어가는데요. 한 달 넘는 수사 끝에 잡힌 범인이 민주당원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 공감한다는 댓글의 숫자가 막 올라간다는 거는 그 기사의 노출 빈도가 부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건데 그렇죠. 민주당이 고발해가지고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구속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당원인 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인 걸 알았다면 불러서 혼을 내든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오늘 제명을 시켰습니다만 제명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댓글이 조작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문제를 경찰의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실체가 밝히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세 사람이 민주당 당원인 걸 민주당은 몰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김어준 씨도 방송에서 댓글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사를 하게 됐고 조사하는 과정에 3명이 이제 발각되게 되고 그 3명을 구속한 이후에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2016년부터 민주당 당원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 알려지게 된 거죠. 다만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느냐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그들이 민주당 당원인 걸 민주당에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당원들이고 당원 가입이야 특별한 문제 없으면 원서 내면 대부분 다 받아주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에서 민주당이 실체적으로 개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배후에 있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만 저희는 접근을 해볼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민주당 당원이면서 왜 민주당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퍼날랐을까? 경공모라고 있습니다. 이 두루킹이라는 사람이 주도하는 회원인데 이 회원 중에 한 명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임 차원의 댓글 작업은 대선 때 전후로 그렇습니다. 정권을 놓친 데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절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은 우리 내부에서 누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드루킹도 우리 조직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거지 않습니까? 비전도 제시를 했어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공정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했을 때에는 소액주주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런 운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대기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기득권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비전 제시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결국은 정치권에 또 줄을 대야지 제일 빠른 방법이 되는 거고요. 김경수 의원 또는 다른 의원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아마. 예, 드루킹이 정치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핵심 인물 드루킹이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조직했다는 이 모임의 정체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드루킹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블로그,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파워 블로그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2005년도부터 운영을 시사와 관련된 뭐 사회 문화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했다라고 하는데요. 누적 인원수가 거의 1,000만에 가깝고 그다음에 이 포털 사이트에서 파워블로그로 아예 상까지 인증까지 해줬을 정도다라고 하니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영향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에 머물러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오프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파급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드루킹이라고 한 사람이 2012년경부터 경제 쪽으로 또 본인의 어떤 영역을 좀 넓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소액주주 운동을 하게 되면서 오프라인 모임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이었던 게 바로 공진모입니다. 이 공진모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공진화 모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회원수가 약 2,5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또 핵심으로 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약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017년 대선 과정에서는 여권에 좀 유리한 영향력을 좀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본인이 뭔가 김경수 의원에게 요구했던 바가 관철되지 않자 갑작스럽게 돌아서면서 나의 영향력으로서 이 사람들을 공격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이 매크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완전히 여권에게 불리한 그런 어떤 공작 같은 어떤 여론 조작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무언가 발을 들여놓고 싶어서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를 청탁했다고 김경수 의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뿐만 아니고요. 김경수 의원 그렇게 주장했고 오늘 경찰에서 좀 상세의 내용을 브리핑했는데 경찰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이 잡힌 3명, 드루킹을 포함해서 이 3명의 휴대전화를 다 분석해서 압수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나눴던 그 대화방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김경수 의원에게 이런 걸 요청을 했다. 그런데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다면 무엇을 요청한 거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오사카 총영사 자리. 그러니까 본인이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저 모임의 회원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오사카 총영사 자리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이제 두 개의 자리를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 김경수 의원은 경찰에 따르면 제대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대화방에서도 어떻게 김 의원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을질은 하지 말자.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얻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무언가는 하지 말자라는 식의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던 흔적들이 지금 다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 교수님 지금 드루킹도 그렇고 그 안에 있던 회원도 그렇고 경찰 현재까지 수사 결과도 인사청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선 때부터 도와주기로 했다고 찾아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긍정적인 어떤 댓글들을 올리거나 아니면 공감을 많이 눌러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김경수 의원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의원이 그걸 들어주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을 품고서 결국은 이런 반대로 이제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공감이나 아니면 댓글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지 무슨 이념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경찰의 조사 내용을 그대로 분석해서 보면 무슨 이념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본인들이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순전히 본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와주고 나서 뭔가 요구를 했는데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자 결국은
자기들이 지지했던 사람을 비판하는 걸로 돌아서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다는 걸 보면 결국은 그 조직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의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니까 토요일 밤이었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연락을 해서 문 후보를 돕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수백 건씩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활동을 대부분 저에게 일방적으로 보내온 내용이 대부분이고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낸 적은 있지만 마치 무슨 상의를 하듯이 주고받는 그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수백 건씩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대선 이후에도 관련된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와서 당연히 청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무리한 요구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김성수 변호사님 지금 대선 때가 좀 관심이긴 한데 이번에 그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인데 대선 때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불법이 되는 겁니까? 이게 대선 때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 자체가 일단은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었느냐가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이게 기계적으로 계속 뭐 공감이라든지 동일한 행동을 기계적으로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는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업무 방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만약에 선거 기간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또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위반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뭐 그냥 선풀을 합시다 이렇게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 가지고는 문제가 될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허위 비방이라든지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가 나타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가 생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원 2,500여 명에게 이렇게 댓글을 답시다 하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 회원들이 뭔가 이렇게 조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원들도 자기의 자유 의사로 인해서 이게 클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공직선거법상 뭔가 처벌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대신에 2,500명의 회원들에게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라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방을 합시다 뭐 이런 매뉴얼을 줬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 쪽에서는 대선까지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 드루킹 본인도 SNS에 좀 희한한 글을 올리고 구속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 무슨 자기가 다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굉장히 협박성 메시지를 올리고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체포되기 8일 전에 니들 2017년 대선 댓글 부대의 진짜 배우가 누군지는 알아? 진짜 까줄까? 뭐 이런 그러니까 마치 자신은 진짜 배우가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듯이 그리고 실제로 진보 진영의 댓글 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좀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글만 보면요. 예, 그 글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보시면 조금 의문이 남는 부분이 사실 조금 그 김경수 의원의 주장 에도 불구하고 남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보시면 이게 회원들하고 이 김 씨가 단체 채팅방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지금 조각조각해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 김경수 의원하고 이 사람이 무슨 관계길래 이런 정도의 청탁을 했겠느냐. 이게 가장 이제 큰 의문인데 김경수 의원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걸 듣기만 했고 심지어는 제대로 확인도 안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김 씨가 자신 회원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이야기를 보면 김경수 의원에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 회원을 일본 대사로 보내야 한다고 부탁을 했는데 김경수 의원은 분명히 외교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못 준다라고 했으니 한 입으로 두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는데 김경수 의원이 우리는 외교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못 준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설득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했다. 예, 구체적인 답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얼토당토하는 요구고 관련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렇게까지 뭐 이런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안 되겠어요라고 설득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저 말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김경수 의원과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단체 채팅방에 이 글을 올린 건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끼리 이야기한 내용만 봐서는 김경수 의원과 뭔가 굉장히 이 자리를 두고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간 것 같아요.
같은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는 예. 점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최은미 기자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개의 어떤 대선 캠프는 정말 수많은 조직, 지금 드루킹도 본인이 직접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의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드루킹처럼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상을 요구를 하면서 뭔가를 내놔라라고 이렇게 자리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완전하게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매몰차게 할 수 없는 게 정치적인 어떤 생리이기 때문에 예.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달래서 드루킹을 돌려서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수준도 의례적으로 답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방식이라고 때문에 말씀이시죠? 드루킹과 이 김경수 의원이 보낸 대화의 어떤 문자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김경수 의원이 아까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시간 전에 경찰에서 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예.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메시지를 좀 복원을 해보니까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보내고 심지어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낸 문서나 링크나 이런 것들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열어본 흔적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경찰의 오딩입니다. 주고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이런 경찰의 오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김경수 의원이 이런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굉장히 뭔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좀 예. 평가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사실 김성수 변호사 이거는 김경수 의원의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이미 구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핸드폰은 다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포렌식 해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 어떤 관계였느냐가 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뭐 최은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권에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뭐 왜곡 좀 이렇게 간곡하게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보통의 사람이 그냥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의혹을 이제 사고 있는 부분이고 또 예. 경공모 모임에서 이제 계속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일단은 다 그 피고인들 3명에 대해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다 했는데 일단은 그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예. 이 체포 당시에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USB를 화장실 변기에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디지털 포렌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증거들이 없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많이 메시지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예.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이 메시지가 남지 않기 때문에 포렌식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찰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뭐 중요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뭐 예. 문서를 보냈으나 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문서를 보내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어떤 범위까지 알고 있었는지 뭐 선풀을 한 거라고 한다면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예. 매크로 시스템을 돌리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지시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방조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좀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이 메시지 부분에서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 하러 왔을 때 기자들이 그 메시지 좀 보여달라고 좀 요청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과하다고 그러지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남아 있는데 안 보여준 건지 이미 다 삭제를 한 건지 그 부분은 좀 불분명한데요. 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기자들의 요청에 사실 보여줬으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든지 지금 김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굉장히 명확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다 일일이 보여주면서 확인시켜주는 단계까지는 안 갔었고요. 예. 경찰이 확인을 하든지 뭐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일단 그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대화창을 이미 다 경찰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조만간 경찰 수사 결과가 완료되면 예. 그때 아마 내용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서울청장이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보냈을 때 아예 안 열어본 것도 있더라라고 하고 상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실 이제 보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일방적으로 보낼 수는 있죠. 뭐 한쪽에서 보냈는데 한쪽에서 반응을 제대로 했느냐, 또는 구체적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답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온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 경찰 수사 내용만 보면 김경수 의원은 그냥 의례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낸 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가끔 열어봤거나 이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드루킹은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김경수 의원을 이용했고 접근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럼 김경수 의원이 연관돼 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경찰의 조사 내용을 본다고 하면. 예.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만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면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청탁을 했고 그 청탁이 먹히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한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혐의 부분을 한번 볼게요. 김남국 변호사. 네. 그럼 만약에 이것도 좀 대선까지 하는 것도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는 상황인데 대선까지 또 갔다가 여기에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고 가정해서 지금 좀 공세를 피는 측면도 좀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그 대선 때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여론 조작에 동원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경공모에 드루킹과 같이 함께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올해 1월 구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1월. 예, 그리고 1월 구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김경수 의원이 이 드루킹이 요구한 뭐 행정관 자리라든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들어주지 않자 그때부터 돌변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직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매크로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론 조작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제 그 대선 기간에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떤 저촉될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은 지금 드루킹과 경공모라고 하는 이 회원들이 어떤 내용의 글을 어느 시기에 올렸는가를 좀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후보자들에서 개인적인 평가와 소견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의사표현으로서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김성수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허위사실, 후보자를 낙선시킬,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해서 아예 막 비방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달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막 달려들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대선 기간에 언제 어떠한 내용의 이 선플과 댓글을 달았는지 그것을 예.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확대가 되느냐 마느냐도 좀 논란이. 만약에 그러면 김성수 변호사님 도와준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경수 의원이. 그러면 도와주는 내용에 구체적으로 저 정도 수준까지 알았다고 하면은 예. 김경수 의원에게도 뭐 처벌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도와주는 범위가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처벌이 안 되는 것이 알고 있었다고 해서 꼭 그걸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처벌이 되지가 않을 것인데 예. 뭐 어느 정도 공모를 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정도로 알았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직접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이제 다른 진영에서는 이것 자체가 댓글 뭐 조작을 했다는 이게 혐의가 나온 것이 아니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기문란의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일이 일파만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현재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아주 일부만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말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점점 더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도 예. 뭐 사건을 하다 보면은 선거 관련해서 선거가 되고 나면은 정말로 별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안 주셨어도 이상한 요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드루킹이라는 분이 속임수를 쓰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정말로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인지는 좀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확대를 수사가 확대될 것이냐. 근데 이들 보면 운영 매뉴얼까지 해가지고 특정인들을 지목해가지고 주목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뭐 지침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사실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게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추천수나 공감수를 올리는 그런 일 이외에 그냥 자발적으로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댓글 여론을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움직임,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사실은 지금 공개된 여러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새로 이 회원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들은 그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하라는 매뉴얼이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뭐 다음 뉴스, 뭐 정치면에 새로 뜬 기사를 놓치거나 뭐 네이버, 그러니까 주요 포털에 새로 뜬 기사에는 우리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대를 나눠서 지금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를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서 그 24시간 중에 비어있는 시간 없이 자신들이 계속 자신들의 의견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그러니까 추천수를 늘리고 뭐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기사에, 그러니까 호응하는 기사가 주요 자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네. 그런 역할들을 꾸준히 해달라는 어떤 매뉴얼을 저렇게 만들어서 지침을 내리고 그러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회원들이 이제 움직이고 네.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네. 이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데 저거는 이제 회원들만 가지고 이제 했던 것 같고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뭐 안희정, 김경수, 김상조 뭐 이렇게 주요 정치인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 위주로 체크하라. 그러니까 이런 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예. 수준의 어떤 단체를 조성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회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한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여론 조작이 아닐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론 조작의 법적 처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예. 말씀이냐면 매크로 프로그램처럼 인위적으로 어떤 공감 대수가 실제 공감을 안 했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614개인가 되는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실제 사람들이 누르지도 않았는데 누른 것처럼 공감수가 늘어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같은 의견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누른 것까지도 그럼 처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예를 들면 어떤 강압적으로 아니면 돈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사례를 주고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자발적 모임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여 있었고 그 모임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감을 누르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걸 과연 처벌할 수 있을지는 네. 좀 논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도 비판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면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단체가 모여가지고 효율적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을 그대로 인터넷으로 옮겨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저렇게 조직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거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이상하고 굉장히 좀 황당한 조직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어떤 단체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 저런 것 자체가 조금은 과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사안 자체가 워낙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행정관 자리까지 요청했다는 보도가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기 그 카페 회원 중에 한 명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앉히려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일단 이건 당의 일이고 이거는 정부 출범 이전의 일이고 이 현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일단 기본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논의도 없었고 지금 청와대 안에서 뭐 이 사건 관련된 논의도 없었고 일단 보도 난 거에 대해서 보고만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가 났다는 정도만 예, 알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있었던 것이고 캠프 때 뭔가 벌어졌던 일이라면 이건 당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뭐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뭐 모든 청와대 관계자가 다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모른다. 라는 식으로 일단은 조금 이 사안을 제3자의 입장에서 좀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조금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